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준입니다. 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10만 가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감소와 함께 이제 분양 물량도 수년째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신축 아파트로 수요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분양과 입주 물량. 자,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부동산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텐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하시거나 전략 세우길 원하신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문 활짝 열어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이제 뭐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부동산 가이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 또 깜짝 인하를 했는데 이 인하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도 되시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어서 소장님 통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또 국제적인 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이제 미지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하지 않는 사실은 향후 몇 년간 입주 물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또 이제 없어서 이제 신축이 귀해질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갈 거고 또 우리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노려서 재개발 투자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상급지의 모아타운 유망 지역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맞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또 개별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액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코너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정재엽 소장의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지역을 분석한다라기보다는 최근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청약 소식으로 이제 뜨거웠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정말 그 강북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확 탈바꿈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제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거의 뭐 3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기대됩니다.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개요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서울원 아이파크의 뭐 분양가라든지
분양성 전망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일단 위치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이 광운대역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역과 석계역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조감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면적은 15만 6,581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만 7천 평이라는 상당히 큰 대지에 조성이 되고요. 자, 사업 규모로는 최고 4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며 전체 주거 세대 수는 3,032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공동주택,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아파트는 1,856세대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레지던스가 768세대, 공공임대주택이 408세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레지던스 등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상가, 호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와서 단순하게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 아닌 이런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요 시설 배치도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쪽 부분이 광운대역 그리고 여기가 석계. 자, 위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광운대역에 가까운 부분에 향후 이제 업무시설, 호텔들이 들어올 이제 시설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옆쪽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거시설 총 8개 중에서 광운대역 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스로 구분이 되었고요. 나머지 6개 동에서 이제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일단 서울원 아이파크가 인근에 있는 건 맞지만 서울원과 직접적 관련보다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만 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업무, 레저, 상권 등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위치도 이제 광운대와 석계역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근에 역도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통. 사실 교통 호재는 어디에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개발이 있는 데서는 더 큰 교통 호재 개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개발 호재 중에서 또 가장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교통 관련된 개발입니다.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여러 이제 철도 노선들이 이용 가능하고 또 미래에도 또 새로운 철도 노선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현재 있는 철도 노선부터 말씀드리면은 먼저 바로 광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경춘선이 이제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석계역으로 오면은 마찬가지로 1호선 그리고 6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1호선, 경춘선, 6호선 이렇게 이제 3개 철도 노선을 이용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들어올 철도 노선도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월계역으로 한번 볼게요. 월계역이 현재 1호선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동북선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쯤에 개통을 지금 예정하고 있어서 현재 활발히 공사 중인 그런 이제 철도 노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광운대역에 있는 GTX C 노선이죠. 자, 이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착공식은 마쳤으나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급등하고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금 조달에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현재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8년도에 개통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죠. 광운대역 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2028년도에 맞물려서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향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강남 이제 삼성역으로 이어지는데 삼성역까지 약 한 1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GTX E 노선 또한 광운대역을 지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GTX E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략적인 계획만 발표가 되었지 뭐 사업 일정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언제 들어올지는 조금 이제 뭐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만 알면 되실 것 같은데 이 GTX E 노선 같은 경우에는 DMC를 지나서 인천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뭐 동북선 GTX C, GTX E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서울의 강북권을 넘어서 뭐 강남, 이제 인천까지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 호선만 짚어주셨는데 현재에도 이제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동북선과 GTX-C 그리고 E 노선까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들어서게 되면 향후에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생활 반경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교통 호재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이 지역에 좀 어떤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교통도 이제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제 효과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교통 개발이 완료됨과 이제 또 시너지를 이제 같이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계획입니다. 일단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이제 디벨로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기존의 용산역에 있던 본사가 여기 광운대역으로 2028년도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가장 일단은 단기적이고 또 직접적인 효과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적으로 좀 급지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은 하급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서울의 강북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도심 중심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의도, 강남,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봤을 때 주요 업무 타운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동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다 할 일자리도 없었는데 뭐 노원구 자체만 봐도 뭐 조금 이제 알만한 이름 있는 대기업 본사 자체가 아예 한 군데도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줄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여기 광운대 역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이 대기업 본사가 이전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회사 하나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또 이제 수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또 상권이 또 새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이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이 월계이 택지지구 개발인데요. 자, 이 광운대역 세권 개발이 있는 이쪽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이제 미성, 미룡, 뭐 이제 3호, 3차까지 줄여서 이제 미미3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3개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3호, 4차와 그리고 서광 아파트까지 이렇게 이제 5개의 아파트를 이 월계 이 택지 개발 지구로 묶었습니다. 전체 세대수만 봐도 미성, 미룡, 3호의 미미3만 3,900세대 그리고 3호, 4차 같은 경우에는 한 900세대 정도가 있고요. 서광 아파트는 한 270세대, 좀 규모가 작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묶어서 약 한 5,000세대
가량이 이제 기존 세대수로 남아 있고요. 자, 서울시에서는 이 5천 세대를 재건축하면은 약 한 6,700세대 가량 이제 새로 조성이 될 거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냐에 따라서 6,700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 월계이 택지지구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부지에 있는 3,000세대 그리고 이 택지지구 6,700세대 이상 합쳐서 1만 세대 이상의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어떻게 보면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 호재,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이전, 그리고 월계 이 택지지구 개발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조성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이 광운대 역 인근이 노원구를 넘어서 강북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 말고도 또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호재 같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날 거잖아요. 업무 시설이 많은 곳은 수요도 탄탄해지고 가치도 이제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계 택지개발지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재건축 플랜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미니 신도시급의 개발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번 공부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해보시다가 또 막히는 부분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세미나 또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또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도 화면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주제 역시 관심 있으셨다면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고민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요, 서울 금방 얘기가 아니고 여주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여주 말씀해 주세요. 예, 여주 역 근처에 있는 멱곡동이라고. 네. 그 구옥들이 많은 데인데 구마을이에요. 옛날 마을. 네. 예, 거기에 제가 여주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주로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추천하기를. 예. 예, 그 멱곡동이 돼지값이 좀 싸다고 그래요. 네. 낮다고. 그러면서 거기 추천을 해주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네, 여주시 멱곡동으로 이동을 하면 어떨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실까요? 예, 왕십리에 있어요. 아, 서울에 계신데 여주로 예. 이주를 하는 거 어떻게 전문가는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서울에 예. 이제 시청자분께서 살고 계시고 아예 다 청산을 하고 여기 이제 여주로 넘어올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일단 옮기실 때 그 기준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포인트를 잡고 이제 가지고 가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멱곡동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여기를 좀 알아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개발 계획까지 같이 기대를 하고 매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개발은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냥 나는 단순하게 좀 편하게 싸게 살고 싶다. 요거를 조금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저는 첫째는 이제 한강을 볼 수 있는 위치 정도 이제 이렇게 가까우면 좋고요. 네. 예, 그다음에 개발 계획이 있으면 두 번째로 좋고. 네. 그럼 뭐 크게 그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멱곡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하고는 좀 살짝 멀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예. 왜냐하면은 뭐 시청자님께서는 여주역하고 조금 이제 가깝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실제 거리상으로 이제 좀 거리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여주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택지 개발 지구도 있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행정 타운을 여주역 인근으로 이제 다 옮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래봐야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여주라는 지역 자체가 조금 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제 이 몇곡동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약간의 조금 이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긴 한데 직접적인 수혜를 당장 기대하기에는 제가 봐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이제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한강 또 이제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뭐 금액도 저렴한 이제 시골 한적한 동네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몇곡동 지금 이제 금액이 뭐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나올 테니까 들어가시는 거 이제 괜찮은데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거주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굳이 살면서 조금 이제 개발도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차라리 여주역 인근 진짜 이제 가까운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이제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개발하면은 또 이제 머리 아플 것 같고 나는 그냥 편하게 한강 바라보며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보신 주목적이에요. 네? 좀 편하게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려 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서 조용히 좀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개발은 둘째 문제고.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 생각하신 대로 여기 이제 또 지인분이 추천하셨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보셔가지고 몇곡동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상담해드리면은 또 개발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니까 또 개발과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대략 이제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그 동네가? 가격은 사실 이런 농가주택이 있는 이제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고 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아파트처럼 시세가 딱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연식도 너무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균적인 금액은 얼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생각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동네 가면은 정말 특히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양해요. 금액에 따라서 평수, 연식 다 다르다 보니까 한번 직접 보는 거 말고는 알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좀 더 이제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넘어가실지 마실지 좀 판단하고 실제 지역도 한번 가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집 선택하셔가지고 매입하시면은 또 이제 노후에 또 편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개발 계획에 대한 크게 기대가 없고 거주만 목적이시라면은 몇곡동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직접 한번 그 동네에 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것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시다면, 다른 투자 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에게 다시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이번에는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천호동 2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구역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저렴한 매물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투자처 선택 기준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아타운, 특히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긴 하네요. 투자처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소장님? 이 부분은 진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죠? 네, 일단 투자처의 이 선택 기준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릴 거고, 아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택 기준은 단순하게 여기 천호동 모아타운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모아타운이든 다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 지역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천호동, 여기가 암사역 뒤에 있는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지역, 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많이 보시는데 여기가 여기 이제 뒤쪽 부분인데 주민 제한 동의율 현재 60%를 이제 거의 달성한 상태고, 또 조만간 모아타운 이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타이밍으로 좀 저렴하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눈여겨보시는 시기고요. 물론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신청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조금 많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개의 매물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되냐,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물론 매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지만은 다 말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딱 3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 구역별 특징, 구역별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전체 이렇게 큰 하나의 이런 뭐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개발 사업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각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제 1구역, 2구역, 뭐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 구역이 나눠지는 게 왜 중요하냐? 자, 먼저 나중에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지어지고 이제 조합원 분양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때 1구역에 있는 주민은 1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는 거고요. 2구역은 2구역, 3구역은 3구역, 4구역은 4구역에 있는 아파트만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구역에 있으신 분이 뭐 4구역으로 배정 못 받는다라는 거고, 2구역에 있으신 분이 뭐 3구역으로 못 받는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처음에 구역을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구역을 선택할 때 뭐 가령 이제 구역별 특징을 잘 파악해서 뭐 역하고 좀 더 가까운 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구역 중에서 가장 뭐 사이즈가 크거나 이런 이제 구역을 찾는 게, 향후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도 우리도 보통 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역세권 단지가 이제 시세가 좀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조망이 잘 나오는 단지가 좀 더 비싸다든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이 구역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내가 이제 선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매매가와 공동주택 가격.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악한 이유는 향후에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그쯤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받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감정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이제 감정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감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매가에 준하게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최대한 감정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추정을 공동주택 가격을 통해서 추정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면은 뭐 감정이 얼마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최소한 옆집하고 공동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내 집이 좀 더 높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감정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매매 가격 대비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현저히 낮다라고 하면은 요 집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매매가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매매가랑 공동주택 가격이 비율을 따져봤을 때
여러 매물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매물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감정평가 받을 때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뭐 집값 싸다고 다가 아니고 현재 이 집에 책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축 주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신축은 뭐 당장 새로 지어진 첫 입주하는 집이라기보다는 뭐 한 2, 3년 정도라든지 많아도 5년 이내 그 정도 지어진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건데, 자, 왜 그러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재개발에서 100% 확실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100% 확실한 재개발은 뭐 사실상 거의 뭐 철거 아니면 또는 이제 공사 중일 때나 100%라고 말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사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이 뭐 지연되거나 무산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이 플랜 B, 자, 플랜 B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이런 뭐 이제 개발이 무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팔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뭐 계속 전세를 주든 아니면 들어가서 살던지 간에 이 버티거나, 자, 이 딱 2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2가지 방법을 어쨌든지 간에 조금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수요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 집을 사줄 사람 아니면 내 집에 임대를 들어와 줄 사람, 이런 이제 수요층이 중요한데,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상태에서의 수요는 단순하게 집 컨디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 집이 잘 팔리려고 하면은 옆집보다 뭐 주차가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제 옵션이 잘 들어가 있다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축에 비해서 신축이 훨씬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도 당연히 이제 더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공실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축에 비해서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공실이 예를 들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놓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뭐 1, 2억 뭐 아니면 뭐 3, 4억까지도 한 번에 목돈을 내줘야 될 이제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월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 뭐 월세 보증금 반환이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공실되는 기간 동안 월세가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또 수익이 많이 감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팔던지 버티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매물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냐? 첫 번째로는 각 구역별 특징을 파악해서 어느 구역이 가장 이제 좋다를 이제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셔서 들어가는 거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매가와 공동주택 가격.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나마 신축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청자분께서 좀 더 매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모아타운 구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별 특징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통 이제 유추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좀 높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신축 주택을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볼게요.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저희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또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또 문자 이어서 만나볼게요. 103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용인시 마북동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에 거주 중인데요. 현재 34평이 11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거주하고 보유를 동시에 하고 계시나 봐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용인시 마북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용인시 마북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플랫폼시티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이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왜 그러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역 여기 서편에서 조성될 계획인 플랫폼시티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데, 자, 여기 구성역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거시설도 들어오지만은, 자,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산업과 관련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 산업 쉽게 말해서 일자리죠. 이 일자리가 이제 많이 조성이 된다라는 건데, 특히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도 중요하지만은 서울 외부 이제 경기권 신도시라든지 이제 기타 도시에서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긴 얘기보다도 우리가 1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과 분당 이 두 개의 신도시만 봐도 지금 현재 좀 이제 평가받는 가치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제 이유가 사실 일자리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구성역 이 있는 이 일대 플랫폼시티도 일자리가 향후에 이제 많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구성역에 GTX A 노선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GTX와 플랫폼시티 이 두 개의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좋게 이제 발휘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플랫폼시티의 이 미래는 밝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지금 이 플랫폼시티의 이런 그 개발 계획과 GTX-A가 이제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시세에 반영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다 널리 알려진 개발 계획이다 보니까 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기대감을 접어두시는 게 좋기는 한데, 여기 이제 플랫폼시티가 한 내년도쯤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도에 준공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한 그 시점 정도까지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보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역 인근에 이제 일자리가 또 많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인한 가치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GTX 노선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리고 이미 또 사실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전망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로 이어갈게요. 157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최근 주민 몇 분이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아타운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해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 이제 모아타운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약간 혼동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모아타운 충분히 이제 신규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과거에 모아타운을 이제 추진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치구
자, 자치구 공모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 제한 방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치구 공모 방식이 현재 종료가 된 것이고요.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뭐 선정받기 쉽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자치구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30%의 동의를 받으면은 일단 구청에 접수는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가 가능한 허들 자체는 상당히 좀 낮긴 했습니다. 물론 뭐 선정이 되고 말고는 일단 둘째 문제였고요. 자, 그런데 이 주민 제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하려고만 해도 6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이런 동의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조합에 설립하려고 하면은 80%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60% 당연히 이제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조합 설립을 위해 이제 80% 걷는 거랑 주민 제한 동의율 이제 60%를 걷는 거랑은 이제 그 힘듦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일단 조합 설립 80%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조합 설립과 관련된 이 동의서를 거둘 때는 그때는 뭐 사실상 도면도 제대로 나왔을 거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이제 비례율까지 대부분 다 구체화해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동의서를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주민 제한 6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관리계획조차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인 추정치 또는 주변 사례를 토대로만 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득을 위한 근거 자체가 많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0%를 걷는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 좀 힘든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렇다라고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재개발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수의 뭐 일부 주민들이 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제 것보다는 여러 대다수의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고요. 또 거기다가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주민들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조력자죠. 이 정비업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이제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의지만 가지고 할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대관 업무라든지 또는 뭐 사업 설명회도 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정비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비업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안 될 사업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될 사업도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시청자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개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찬성을 원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주민 제한 방식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동의서 빨리 써드리고, 또 이 정비업체가 어떤 정비업체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들 유심히 이제 보면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이제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 제한 방식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추진이 가능하고요. 60%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와 정비 업체와의 이 합작, 콜라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성의 의견이시라면 주민 의지에 또 힘을 보태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88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노원구 상계주공 4단지 보유 중인데요. 현재 재건축 추진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금액 상승이 안 되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엔 상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진행 중인데도 시세의 움직임이 없어서 걱정이신 것 같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상계주공 4단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밀안전 진단, 정밀안전 진단까지 통과해서 사실 좀 재건축에 이제 순항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시청자분께서 고민인 거는 이렇게 이제 정밀안전 진단까지 통과하고 재건축에 어떻게 보면 단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계주공 4단지,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인 거죠. 재건축 아파트를 결국 투자처로서 이제 많이 매입을 하는데, 이 투자처로서의 이 투자처로서 과연 괜찮냐? 이 투자처로서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가 안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재건축 아파트의 금액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세, 이 현재 가격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다가 향후 이제 나올 분담금, 자, 분담금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분담금 이후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매매가, 미래의 시세죠. 미래의 시세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기간까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이제 많이 판단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의 시세가 뭐 20억이 될 만한 이런 이제 지역이라고 볼게요. 자, 그런데 분담금을 이제 예상해 봤는데 한 5억 정도 나올 걸로 뭐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가격이 한 10억 정도 면은 당연히 이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미래 20억짜리 아파트를 현재 15억을 주고 사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미래 20억짜리고 분담금이 5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15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처로서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미래의 2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20억 주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20억짜리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나으니까요. 자, 결국 이 상계주공 4단지가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북권에 있는 여러 가지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제 문제점이긴 하지만은 이 분담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수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자, 그런데 미래의 시세는 아무래도 이 강북이라는 지리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자체가 이제 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계주공 4단지 아파트의 이제 매매가가 이제 잘 오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냐?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뭐 상계주공 4단지를 비롯해서 이 강북권의 재개발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단지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사업성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가격 자체가 이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눈여겨 보면서 기다려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세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매도는 또 다른 의견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향후에 이제 또 정부 측에서 뭐 어떤 인센티브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신 다음에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미나나 또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희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